지구가 500원짜리 동전만 했다면 해왕성은 야구공만큼 클 거예요. 꽤 크죠? 하지만 그건 저 멀리 숨어 있을지 모르는 거대한 9번째 행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9번째 행성을 찾는 여정이 드디어 끝에 다다른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가 어디를 봤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봤느냐였던 거죠. 그리고 연구자들이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태양계 발견을 해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해왕성 너머에서 행성을 찾으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학교에서 9번째 행성은 명왕성이라고 배웠을 텐데 명왕성은 2006년 이후로 조금 덜 특별한 분류로 내려갔죠. 제가 말하는 건 9번째 행성,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 끝자락에 있을지 모르는 가상의 거대 행성이에요. 아직 본 적은 없지만 과학자들은 분명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믿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하려면 종이 한 장이 필요해요. 자, 여기 있네요. 여기에 동전을 올려놓으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죠.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면 동전이 스스로 움직일 리 없잖아요. 그러니 누군가 반대쪽에서 자석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자석은 안 보이지만 동전이 움직이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9번째 행성도 딱 그런 상황이에요. 보이지 않고 아직 증거도 없지만 그 존재가 우리가 관측하는 이상한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태양계의 행성들은 태양을 기준으로 약 6도 기울어진 납작한 평면을 따라 공전해요. 그런데 왜 하필 6도일까요? 사실 정확한 이유는 아직 몰라요. 어떤 과학자들은 9번째 행성의 중력이 이 기울기에 영향을 줬을지도 모른다고 봅니다. 이 행성이 있다면 해왕성 너머 쿠이퍼대의 작은 천체들이 이상한 궤도를 도는 것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곳은 얼음 부스러기들로 가득한 아주 먼 지역이죠. 2016년 칼텍 연구진이 9번째 행성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이 행성이 지구 질량의 거의 10배 정도이고 매우 길게 늘어난 궤도를 돌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한마디로 태양 한 바퀴를 도는데 엄청 오래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런 이유로 이 행성은 태양계 바깥쪽, 정말 너무너무 먼 곳에 있을 거예요. 해왕성보다 20배에서 30배나 멀리 떨어져 태양을 돈다고 하니까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9번째 행성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지구 시간으로 거의 2만 년이 걸릴 거예요. 그렇게나 멀리 있으니 눈으로 보기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가설이 아무리 흥미로워도 아직은 존재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가까워졌을지도 모릅니다. 2025년 5월 국립칭화대 연구팀이 태양계 연구 사상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를 했을지도 몰라요. 왜 아직 발견되지 않았느냐는 가설 중 하나는 우리가 제대로 된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 연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9번째 행성이 가시광선보다 적외선에서 더 밝게 보인다면 어떨까? 설명해 볼게요.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반사된 빛으로 이 행성을 찾으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시광선을 보려면 태양빛이 9번째 행성까지 갔다가 그 표면에 반사되어 다시 지구까지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해왕성 크기의 행성이 해왕성보다 거의 10배나 멀리 있다면 밝기는 대략 10,000배나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행성 스스로 내는 열, 그러니까 적외선은 지구까지 한 번만 오면 되죠. 그러니 적외선에서는 밝기가 고작 100배 정도만 줄어드는 셈이에요. 그래서 적외선을 보는 우주망원경으로 찾는 게 훨씬 논리적이죠. 이번 연구도 바로 그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어요. 연구진은 옛 적외선 관측 자료들을 찾아보며 두 가지 주요 자료원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80년대에 발사돼 거의 1년 동안 하늘을 스캔한 아이리스 위성, 그리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운영된 일본의 적외선 관측 위성 아카리예요. 간단히 말해 IRA 자료에 나타난 천체들을 비교해 E72가 관측했을 때 어느 것들이 움직였는지 확인한 거죠. 그렇게 해서 연구진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바로 우리가 찾던 9번째 행성일지도 모르는 천체죠. 무언가 움직인다면 태양을 도는 행성일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아주 미세하게 움직인 천체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성급하게 결론 내리기 전에 시차 효과를 먼저 배제해야 했어요. 태양계 관측에서는 정말 중요한 요소죠. 설명하려면 직접 해볼 게 있어요. 얼굴 앞에 손가락 하나를 세워보세요.
한쪽 눈을 감고 반대쪽 눈으로 바꿔보면 손가락이 조금 움직여 보이죠? 눈의 위치가 달라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구에서 우주를 볼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지구가 태양을 돌기 때문에 아주 먼 천체들은 조금씩 위치가 바뀌어 보이죠. 이 효과를 시차라고 해요. 그래서 이 효과 때문에 9번째 행성도 지구의 공전에 따라 하늘에서 움직여 보일 거예요. 어느 날엔 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6개월 뒤 지구가 태양 반대편으로 가면 위치가 달라 보이고 다시 6개월 뒤엔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시차를 고려해야 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차를 제거해야 했죠. 그래서 매년 같은 날짜에 찍힌 하늘 사진들을 비교한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날짜라면 지구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공전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9번째 행성이 진짜라면 그 사진들에서 매년 같은 위치에 보여야 해요. 시차 때문에 흔들린 것처럼 보이지 않고 실제 자리만 남는 거죠. 이렇게 정밀하게 찾아본 끝에 연구진은 적외선 자료 속 아주 작은 점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아이리스와 아카리 사이 23년 동안 태양 둘레를 따라 아주 조금 움직인 이상한 점이었죠. 설마 이게 그거일까요? 천문학자들이 숨겨진 행성을 드디어 확인한 걸까요? 글쎄요, 아직은 너무 앞서 나가면 안 돼요. 그동안 관측된 움직임만으로는 정확한 궤도를 계산하기엔 데이터가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으로선 이 신비한 천체가 정말 9번째 행성인지 확실히 말할 수 없어요. 그래도 아주 유력한 후보임은 분명해요. 밝기를 분석해보니 꽤 큰 질량을 가진 것 같았고 이건 연구진에게도 큰 놀라움이었죠. 이전에 나사 연구로 목성이나 토성만큼 큰 행성은 없다는 건 이미 밝혀졌어요. 하지만 지구보다 약간 큰 행성이라면 그동안 숨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찾은 이 천체는 해왕성보다 더 무거울지도 모른대요. 일단 9번째 행성을 발견한 셈이라면 이제는 계속 추적하고 새 데이터를 모아야 해요. 하지만 이 길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카리가 처음 포착한 이후 이 천체는 가만히 있지 않고 지금도 우주에서 아주 천천히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상 망원경을 이용해 다시 찾아봐야 하죠. 문제는 이겁니다.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아주 넓은 하늘을 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일치하는 대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9번째 행성의 발견이 될지 아닐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지금으로선 존재 여부가 여전히 논쟁거리예요. 하지만 나사의 낸시 그레이스 로먼 우주망원경 같은 강력한 새 기술이 곧 등장할 예정이라 천문학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의지가 강해요. 그리고 9번째 행성이 진짜 어딘가 태양계의 차갑고 어두운 끝에 숨어 있다면 이제 숨어 있을 곳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